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청명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6개의 숫자 0, 1, 2, 3, 4, 5이 되는데요.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잔수 물어봤습니다. 세 자리를 만들면 되겠죠. 맨 처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자 0이 오면 세 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5가지가 되겠고요. 자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0 곱하기 6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 6, 18, 18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세 자리 만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릿수를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는 가지수를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0이 있다는 부분들 조금 조심해가지고 중복 허락한다는 내용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대응은 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가면 되죠. A, B, C, D, E 표시해주고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5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2가 가서 3이 가서 대응하는 이런 가지수들도 그럼 5가지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에다 5를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정답 125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사실은 뭐 중복 순열에서 나온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항정리 공부가 됐냐? 질문 던지는 거죠. 이게 좀 제곱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제곱이 제곱돼야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x제곱이 2번 선택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4번 중에서 2번 선택되겠다. x제곱이 2번 선택되고 뒤에 3이 또 2번 선택되는 거니까 뭐 개수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개수 이렇게. 자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면 6이 되겠고 곱하기 3제곱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거 6, 9, 54에서 또 풀어갈 수 있는 뭐 이항정리 기본적인 파트 부분 질문 던진 거고요. 조금 신경 써야 될 일은 이제 제곱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에 제곱된 이 모양이 4제곱이라서 이렇게 2번 선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만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했는데 좀 특이한데요. 자, 이 부분들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은 11 컨비네이션 0, 11 컨비네이션 1, 1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면 다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5에다가 11 컨비네이션 6에서부터 쭉 해서 11 컨비네이션 11 이게 이제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건데 지금은 뒤에 이제 6부터 여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일단은 뭐 이 전체 이 계산 결과 자체가 이제 얼마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1 플러스 x에 11제곱을 전개했을 때 11 컨비네이션 0, 11 컨비네이션 1x 11 컨비네이션 2x 제곱에서부터 쭉 간 이런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11x에 11제곱 이렇게. 이때 이제 x에다가 2를 쭉 대입하게 되면 2의 11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11 컨비네이션 0, 11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11 컨비네이션 11 되겠다라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좀 이걸 이해했을 때 이제 이 뒤에 부분 좀 구해야 되는 이건 도대체 뭔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들은 서로 이제 같은 값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여기 11 컨비네이션 11하고도 이렇게 같은 부분이고. 됐습니까? 이게 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 11 컨비네이션 6, 11 컨비네이션 7, 11 컨비네이션 8, 11 컨비네이션 9, 11 컨비네이션 10, 11 컨비네이션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 컨비네이션 5, 11 컨비네이션 4, 11 컨비네이션 3, 2, 1, 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다 똑같은 값이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 계산 결과에 얼마가 되겠다? 반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런 걸 좀 여기다 싹 적용해 주게 되면 11 컨비네이션 6에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11 컨비네이션 11까지라는 것은 전체 계산 결과가 2의 11제곱이 되는데 그거에 얼마? 반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답은 2의 10제곱에서 풀어가는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 공부한 것들 중에서 좀 살짝 좀 독특한 형태인데 완벽하게 좀 이론 학습이 좀 돼 있습니까?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데요. 자, 특징요. 요 부분들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같다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 되죠. 뭐 전체 계산 결과의 얼마 반이다. 전체 계산 결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반이다 이렇게 가는 됐습니까? 요 식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요. 좀 쭉 전체 부분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부터 차분하게 하나 둘 이론 정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8개의 문자 A가 2개 있고 B는 3개, C도 3개 있고 독특한데요. 일렬 쭉 나열해서 만듭니다. A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근데 끝나는 것은 A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뭐 A로 일단 기본 시작이고 A로 끝나는 이렇게 해주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에서 좀 빼야 되겠습니다. A로 그냥 쭉 시작하는 개수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빼게 되게 되면 끝자락 부분들이 A로 끝나지 않는 다른 뭐 B, C로 끝나가는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개념을 좀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로 좀 시작한다라고 처리해주면 무조건 맨 앞에는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시작하는 이 가지수를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가 이제 7개 있고 겹치는 문자가 있으니까 뭐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면서 또 A로 끝나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가운데는 뭐 6팩토리얼이 되겠고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위에서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공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7 곱하기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6, 5, 4 되겠고 3팩토리얼 하나 좀 약분했고요. 그 다음에 6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근데 곱하기 또 이게 또 6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0 곱하기 4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뒤쪽 걸로 할까요? 그래도 어차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2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접근법 자체를 조금 생각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그 모든 단어들에서 문제에서 이제 A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A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빼기를 하겠다. 됐습니까? 각각 가지수에서 지금 빼기해서 계산해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할 때도 이제 공통 부분들을 좀 처리를 잘한 거죠. 공통에다가 앞에 이제 7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팩토리얼 계산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되는가요? 이런 걸 좀 참고해 주면 되겠고. 큰 흐름 틀에서는 나름 전체 개수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여사건을 이용하는 풀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 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남학생이 있는데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나눈다. 남학생은 둘이니까 되는데 여학생이 좀 조를 좀 나눠야 되겠군요. 자, 조를 좀 만들어서 8개의 원탁에다가 이웃해서 앉으려고 합니다.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조를 좀 먼저 나눠야 되겠죠. 6명 중에서 2명 고르고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2명 중에서 2명 고르고 명수가 같은 부분이 쭉 있으면 이제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 부분들이 조를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4개의 조가 좀 완성이 된 거죠. 남자 조는 자동이 되겠고, 요걸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하는 거니까 원탁에 하는 거죠. 원탁에. 자, 그러니까 나열하면 이제 3팩토리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원들끼리 열심히 좀 자리 바꾸는 거죠. 둘이. 그러면 2가 좀 4번 이렇게 좀 곱하게 되면 되는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요게 좀 이렇게 약분된다는 사실이죠. 요건 좀 입이니까 필요가 없고, 계산 좀 꼼꼼하게 잘하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5 나누기 2 되겠고, 4 곱하기 3 나누기 2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4번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요것도 약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0에다가 여기다가 12에다가 곱하기 4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계산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30 곱하기 48부터 할까요?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8이 24에다가 3, 4, 12, 14 처리되겠고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가지수는 1440까지입니다. 좀 숫자 크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절차 부분들 먼저 이렇게 조편성 같은 숫자가 딱 됐을 때 3팩토리얼 나누고 잊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원순열 처리해 준 거겠고 그 다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둘이 또 자리 바꾸는 부분들 됐습니까? 이런 큰 틀에 이런 틀에서 빠짐없이 계산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가는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원리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일렬로 쭉 나열 때 A가 F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되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풀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는 A하고 F 이거를 뭐 되죠? 한 문자로 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A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나열하는 것은 이제 6팩토리얼인데 같은 문자가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6, 5, 4, 3, 2 이렇게 되는데 2점 이렇게 좀 약분해서 소거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거되면 되겠죠. 6, 5, 30에다가 12를 좀 이렇게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360까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같은 문자를 해서 쭉 나열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문자 하나를 A가 F보다는 앞에 오는 거니까 뒤쪽에 나열된 이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이제 F로 바꿔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풀이 원리가 한 문자로 나열해 하는 것이다. 한 문자로 좀 처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키포인트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부분. 역시 또 이항정리 학습이 되어 있으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n 컨벤션 0부터 n 컨벤션 1 거쳐서 쭉 해서 n 컨벤션 n까지 한 이 부분들이 이제 2의 n 제곱이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 하나가 좀 없으니까 그러면 2의 n 제곱 빼기 1 한 부분들이 500보다는 크고 3000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이 501보다 크고 3001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러면 n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2의 10제곱이 1024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이용하게 되면 2의 9제곱은 그러면 이제 5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만족해주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n 값은 당연히 9, 10, 11까지 되겠죠. 2042의 11제곱이 20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죠. 30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마지막에 뭐 숫자 찾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요 기본 학습. 이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 1 플러스 x에 이제 10제곱 전개한 이 식 쭉 된 부분에다가 x에다가 1을 좀 이렇게 대입할 때 나오는 식이죠. x에 1 대입 이렇게 처리해주면 얻어지는 식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형정리 공부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카페에서 세 종류의 커피가 있는 거죠. 12잔을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요건 좀 5잔 이해하겠고, 3잔 이상?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타 이런 걸 각각 몇 잔씩 했을까요? A, B, C. 주문한 개수라고 잔수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이제 합쳐서 이제 12잔을 좀 신청을 하는 거죠. 주문을 좀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이렇게 3잔 이상 이런 부분들은 B라는 것은 B 프라임 플러스 3 C라는 것은 뭐 C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좀 이용해서 이제 치환해서 좀 식을 좀 다시 변형해야 되죠. 그러면 A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7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중복조합에서 나왔다.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7개는 선택하는 가지수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할 것은 여기 또 A라는 부분들이 그냥 마구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단 5잔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A 값이 6일 때 부분되게 되면 뭐 되겠죠? 2H 여기다가 6을 쓰면 돼. 2H1인가요? 이거 그냥 3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6이니까 1, 원래 잘못 썼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A 값이 6이다 그러면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2가지 해주면 되지. 0, 1, 그다음에 1, 0 이렇게 하니까 2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A 값이 또 7이 되게 되면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좀 빼게 해주는 이런 항목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히 너무 공식 쓰려고 하다가 헷갈리지 말고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걸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 컨비네이션 2에다가 빼기 3 해주면 되는데 이건 또 얼마가 되는가요? 9, 8, 4, 9, 36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36에다가 빼기 3 이렇게 처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답은 3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을 좀 어떻게 잘 처리해가느냐 이런 얘기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잔 이상, 2잔 이상 이렇게 좀 치환하는 형태에서 바꿔 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를 좀 만들어가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A도 나름
이게 좀 이제 5잔 이하 이렇게 됐으니까 6잔, 7잔 부분들이 예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좀 빼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식들이 지금 간단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곧바로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계산해가는 그런 형태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조합이 살짝 좀 응용돼서 좀 나온 문제 유형이니까요. 뭐 치환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 잘 체킹해가지고 연습,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진식을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뭐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어 있죠.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부분들 중복조합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요 좀 특징이 있죠. 6x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좀 특별한 종류니까 x에 따라서 분류를 좀 다시 해주는 게 좋겠죠. x 값이 1일 때 0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이렇게 좀 분류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주어진 식 부분들을 그대로 좀 써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거는 뭐 0인데 이건 뭐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중복조합 모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서로단 3개 중복 허락해서 1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나머지는 그냥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5에 14 컨비네이션 12는 2 처리해주면 되겠고 9에 8 컨비네이션 6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로 좀 나누기 할 거니까 7 곱하기 13 들어가고 4 곱하기 7 들어가고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91에 28에 1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에다가 120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12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이제 뭐 살짝 이제 6x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중복조합에서 나왔다는 건 패턴들 이해하고 뭐 이렇게 특징적인 수가 있으면 이렇게 그 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좀 나눠서 풀이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게 되어 있으면 큰 틀에서는 큰 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계수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쪽에 한쪽 부분이 그냥 뭐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x가 이제 뭐 2번 선택된다 이런 얘기죠. 5번 중에서 2번 선택합니다. x 앞에 2가 있으니까 2도 또 2번이 선택되겠죠. 그 다음에 a는 3번 선택된다. 이렇게 해서 계수만 좀 딱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16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4 곱하기 5 컨비네이션이니까 10이니까 40a 세제곱은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10a 세제곱은 이꼴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문제에서 이제 100a 세제곱 됐으니까 이곳에다가 10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0에서 깔끔하게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일반항 구해가는 그런 형태만 정확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3번 선택하고 여기 뭐 2번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돼 있다면 무난히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다항식 전개식에서 일반항 구해가는 부분들, 계수 구해가는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은 이렇게 두 원소에 대해서 뭐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A가 근데 B에 딱 포함되는 그런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집합에 2는 꼭 가지고 있고 3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제한 조건이고, 그러면 2, 4, 5를 가지고 관심 있게 좀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A 집합은 2, 4, 5를 가지고 좀 만들면 되겠고, 이걸 뭐 포함하는 B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A 집합은 이미 1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B 집합도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되겠고, 여기 3이라는 원소는 좀 없는데 우리 B 집합은 이제 3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3이라는 원소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부분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3개의 원소 중에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B 집합은요, 여기에서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원소를 포함한 나머지가 있으니까 2의 제곱,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다면 2의 1제곱,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다면 뭐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때 이제 2, 4, 5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또 만들 수 3이라는 원소가 B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일일이 좀 계산해도 되는데 좀 잘 살펴보면 1 플러스 2의 세제곱의 전개식 부분이죠.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주면 좀 수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우리가 좀 이항 정리도 역시 공부한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27이 될 거죠. 3의 세제곱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54입니다 라고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나름 재미있게 여기 27도 있고 50도가 답인데 곱하기 이 부분들이 좀 함정처럼 좀 들어가 있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지금 여기 3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곱하기 2, 이 부분들 이제 B집합은 이제 원소를 뭐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런 형태니까 곱하기 2 된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좀 됐고요. 그 다음은 뭐 자연스럽게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원소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에서 이제 식을 써가는 부분들은 됐는데 이 부분들 역시 또 이렇게 다항식 전개식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항정리 파트에서 이제 이론 학습한 부분들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역시 또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계산해도 뭐 큰 문제 없이 계산은 좀 되겠지만 아무래도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다행히 지금 이제 세제곱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뭐 차수가 좀 높아지는 것까지 좀 나오게 되면 즉 개수가 좀 많아지면 좀 불편한 그런 항목이니까 이론 학습들 확실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한계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한계수를 물어봤을 때 앞에 부분들만 좀 이렇게 좀 살펴보더라도 이게 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이렇게 될 때 이때 이제 지수들을 합을 하게 되면 이제 8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중복 조합하고 연결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H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2H2 이런 형태로 해서 서로 다른 한개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중복 조합하고 매치업된다는 사실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좀 까탈스러운 거니까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죠. 자, 계산은요. 11에다가 10 컨비네이션 8은 2 처리해주면 되겠고 4에 3 컨비네이션 2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5, 9, 45 이렇게 처리되겠고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3, 5, 15에 135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이제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뭐 한 개수를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들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론 정리해 간 부분들이 있죠. 요 보여드린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지수 부분들의 이제 합이 좀 팔이 되겠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시 순수성 나타낸다. 와, 그렇게 되면 이거 뭐 그냥 또 중복 조합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음이 아닌 홀수일 때 그게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홀수라는 부분들을 처리해 주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y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치환을 해서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주어진 식이 15 써 있는데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프라임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3 빼서 12에다가 2를 나누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H6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군요.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2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뭐 이건 중복조합 이론 문제들 중에서 지금 의미 아닌 홀수 이렇게 됐을 때 홀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환해서 주어진 요식을 이렇게 좀 바꿔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라는 뜻이었겠죠? 됐습니까? 홀수, 짝수 어떻게 이제 바꿔가는지. 참고로 짝수 부분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이렇게 식 바꿔가는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가르쳐줬을 때 x 대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에 n제곱도 있군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을 좀 전개를 좀 미리 해주는 게 좋겠죠? 1 마이너스가 되겠죠. 3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배에서 또 제곱되는 거예요. 3x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전개해주고 1 플러스 x 제곱에 n제곱 이렇게 처리해가서 지금 좀 살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제곱 개수를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좀 근데 여기가 이제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짝수차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3차 부분들 x 세제곱 부분들의 x 세제곱의 상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x 제곱 나오니까 x 개수 이렇게 두 가지 부분들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이 부분들에서 세제곱 개수가 하면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은 n분 부분에서 상수는 그러니까 뭐 x가 한번 선택 안 되는 거죠. 컨비네이션 제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x계수 할 때는 x계수는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n번 중에서 한 번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문제에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3n은 어떻게 되는가? 12 돼서 n 값은 4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4제곱계수다. 4제곱계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쪽에 또 짝수차만 나오니까 x제곱에다가 x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하고 여기 상수에다가 x 4제곱 이런 부분들이 돼야 4제곱계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제곱계수는 또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에다가 제곱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n이 좀 4였으니까 4번 중에서 한 번 선택한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상수항 부분들은 1이었고요. 요거 이제 4번 중에서 2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4, 12 여기는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한쪽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뭐 전개해 놓고 나서 이쪽에 n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세제곱계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조사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네제곱계수 나오는 부분들 확실히 좀 조사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파트 부분들이 제곱으로 되어 있어서 짝수차 형태로 상수 2처, 2처, 4처 이런 형태로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항 2개짜리를 좀 전개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습 좀 충분히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가지 색으로 정면체를 칠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1부터 6까지 숫자선 정면체를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주사위 개수를 구해달라.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면 색칠하는 부분들이 매우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정면체 모양이 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색을 좀 칠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좀 색을 이렇게 위에다가 좀 칠한다라고 봤을 때, 맨 처음에 이 칠하는 이 부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입체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좌우로 회전한다든지 상하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색칠하고 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는 얘기는 고정시킨다는 이야기니까, 윗면에 좀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랫면을 좀 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랫면 칠하는 가지수가 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뭐 윗면에다가 이제 고정시켰다면 아랫면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좀 고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옆을 좀 칠해야 되는데, 위아래가 고정돼도 옆으로 좀 회전하는 게 가능하죠. 옆으로 좀 회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원순열, 옆면을 좀 칠하는 부분들이 원순열에서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현재까지 색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지수가 6, 5, 30 이렇게 30까지가 되는 건가요? 해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좀 적어서 주사위를 만드는데, 자, 각 면에 색이 좀 다 칠해져 있고 주사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부터는 그냥 가볍게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가서 5팩토리얼이 120에다가 720이 되는 거죠. 720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계산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2, 3은 6에다가 3, 7이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1,600 해서 한번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들이 이제 좀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색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맨 처음에 입체적인 기준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랫면 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옆면 칠하는 부분들이 다시 또 원순열이다. 여기 이제 원순열 이론들이 또 적용된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색칠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고정된 형태를 좀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숫자 쓰는 것은 이곳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순열 이론만 적용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이디어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도루망이 있습니다. A에서부터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C에서 A까지 걸으며 B에서 D까지 간다. B에서 D로 가는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요. 자, 근데요, 세 사람이 또 모두 만나야 되겠다. 그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까요? 일단
둘이 일단 뭐 A, C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 하면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사이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호가 또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와야 되겠죠. 와서 이제 이쪽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뒤로 가는 그런 노선을 좀 밟아봐야 뭐 중간 지점에서 셋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 경수를 구하라 하는 얘기는 이곳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간에서 만나고 만난 다음에 또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렇게 밟아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약분하고 나면은 3팩토리얼이니까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래서 가지수는 36가지입니다라고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도루막 좀 나와 있고 또 뭐 3명이나 움직이고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이 둘은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이 부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병호만 좀 이제 잘 조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문제의 좀 뜻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하면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지금 B에서 만나서 지점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그다음부터 D로 가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조진 상황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지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봅니다. A집합, B집합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 되는데 치역 결과가 이제 8이 돼야 되겠죠. 치역의 초값이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뭐 일단 8이 나올 수 있는 뭐 구성을 좀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제일 큰 숫자가 이제 3이니까 3이 3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구성을 좀 이렇게 열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이 3개 들어가게 되면은 9가 되니까 안 되고 3이 2쯤 들어가야 되겠죠. 6이니까 1,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을 하나 줄이면 되겠죠. 3을 하나 줄이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또 2를 줄 수는 없으니까 3을 또 줄이면 2, 2, 2 이렇게 돼서 뭐 큰 틀 3가지인가요? 자, 그럼 이 숫자를 좀 나열해서 나열 순서대로 A, B, C, D에 대응시키면 되죠. 그러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서 6가지 해주면 되겠고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요건 12가지 되겠고 요거는 뭐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가지수는 그럼 뭐 19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뭐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수 구성 자체를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 뭐 이렇게 좀 3이 좀 가장 큰 숫자니까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성들을 좀 잘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9번 함께합니다. 오늘로부터 큰 숫자군요. 날짜를 수요일이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더 큰 숫자인데 무슨 요일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이항정리하고 관련된 거죠. 요일이니까 7하고 관련했으니까 7 플러스 4의 7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전개를 하게 되면 7 컴비네이션 0, 4의 7제곱, 7 컴비네이션 1 곱하기 7 곱하기 4의 6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건 7 곱하기가 보이는 거니까 됐습니까? 7 콤비네이션 7에 뭐 7에 7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7의 배수와 관련돼서 요일은 앞에 부분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4의 7제곱을 좀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좀 처리될까요? 또 근데 4의 7제곱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4 곱하기 4의 6제곱 이런 형태로 좀 좋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4 곱하기 그러면 16의 세제곱 하면 되겠고 그럼 16은 또 어떻게 되나? 14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14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 갔을 때 위에서 좀 살펴봤듯이 7의 배수 관련된 부분은 좀 필요가 없죠. 4 곱하기 이렇게 2의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이니까요. 이거 뭐 7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니까 그냥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흘 뒤 요일이 수요일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되는 그런 내용. 이때 그러면 12의 7제곱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좀 살펴봤듯이 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전개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의 7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적용해서 조금 수월하게 좀 살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2 더하기 5의 7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제 5의 7제곱 이렇게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좀 빨리 안 끝나는데요. 이게 좀 7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5 곱하기, 그러면 5의 6제곱으로 다시 보면 되겠고, 5 곱하기 25의 세제곱 보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그 다음에 25라는 것은
37이 20이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64 되니까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5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 7, 63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5 이렇게 되면 이제 5일 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나흘 뒤가 수요일이었죠. 4일 뒤가 그럼 5일 뒤는 뭐 그 바로 다음 달이니까 목요일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나름 또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자 이게 좀 이렇게 나머지 형태로만 딱 처리 이렇게 나머지 형태로만 딱 처리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수 있게 학습이 돼 있으면 좀 편리했겠죠. 물론 이제 중간 과정이 이렇게 이제 이항정리 전개해서 결국은 그 부분이 됩니다라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결국 이제 나머지만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사실 이제 전개식 쭉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5의 7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 자, 25 부분들도 또 가볍게 이제 나머지 4 부분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된 이런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가면 그나마 조금은 좀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형 정리해서 우리가 당식 전개 과정 부분들 결합시켜서 뭐 숫자하고 연결시켜서 응용한 그런 문제니까 연습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정명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요. b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자 다음 조건이 좀 열심히 붙어 있는데 하는 함수의 개수를 이제 an이라고 한다. 그러면 a2 그러면 이제 그럼 a집합의 원수 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1, 2 이런 곳에서 뭐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뭐 대응을 있는데 이런 조건을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중복조합의 그냥 대표적인 예죠. 중복조합 이렇게 서로 다른 6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대응할 원소 몇 개를? 2개를 좀 선택하면 되죠. O, 8, homogeneous, E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쭉 가면 되겠죠. 왜 5라고 써있죠? 원소 6개인데 이거 6개에서 네,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은 6개에서 또 3개, 그 다음에 6개에서 4개, 6개에서 5개, 6개에서 6개 이렇게 선택해서 주어진 식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7 컨비네이션 2에다가 9, 8 컨비네이션 3, 9 컨비네이션 4, 10 컨비네이션 5, 11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거 좀 만만치가 않군요. 뭐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불편하죠. 이런 부분들은 잘 살피면 앞에 숫자가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런 형태라는 것은 이건 이제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죠.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부분들 뒤에 숫자도 커져가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 같겠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12 컨비네이션 6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되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죠? 6 컨비네이션 1도 있어야 되고 5 컨비네이션 0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0, 6 컨비네이션 1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게 나름 좀 응용이 돼 있군요. 함정처럼 돼 있는 부분들 그냥 정확하게 학습돼 있냐 이런 거 질문 던진 거죠. 자, 계산은 계산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12 컨비네이션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1에다가 6이니까 빼기 7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연산 안 하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계산식이 길어진다고 연산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부쩍 다행입니다. 자, 주어진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보면 되죠. 이곳에서 이곳으로 갈 때 이게 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중복접의 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좀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식을 얻어갈 수 있겠고 딱 써는 부분들이 또 요 판단을 좀 잘해야 되겠죠. 파스칼의 삼각형과 딱 연결된 부분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 함정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좀 파스칼 삼각형 또 이런 이제 규칙성 공부할 때도 정확하게 공부가 돼 있어도 이런 부분들 빠뜨리지 않고 좀 잘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명고 20번 문제 조금 이제 함정도 좀 보이고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잘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운 이론들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정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